자, 이제 미분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뭘 배웠냐면 지수로 함수하고 삼각함수 두 개를 배웠습니다. 맞아요? 원래 미적분 1에서 뭘 배웠니? 어떤 함수에 대해서 배웠니? 다항함수들에서 배웠고, 그 다항함수 말고 지수로그랑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수로그랑 삼각함수, 다항함수 세 개를 묶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연계를 관찰할 때 발견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전부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삼각함수는 뭐 주파수 혹은 뭐 파동 이런 것들 나갈 때 발견이 되죠. 지수함수는 뭐 할 때 발견된다고? 반감기 할 때도 발견이 되죠. 그다음 다항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단위지.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게 다항함수잖아, 그지? 요 세 개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들을 다 다룰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범위 내에선, 그죠? 이거를 뭐 곱하던지 아니면 합성하던지 뭐 더하던지 빼던지 이렇게 바뀌겠지만 하여튼 이 기본적인 함수들을 다 다루는 법들은 익혔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미분하고 적분해서 좀 더 복잡한 내용들까지 공부해 나가는 미적분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미적분 2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지수로그랑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간단히 미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공부했던 거고, 미적분 1은 다항함수를 공부했던 거고, 미적분 2부터는 뭐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는 기본적인 건 안다는 전제하에 이걸 써서 어떻게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지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수능 나중에 치면 30번이 뭘로 나오니? 미적분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21번은 뭐에서 나오니? 역시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29번 정도가 공간도형 벡터에서 나오고 21번과 30번은 거의 미적분에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중요도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이제 막 미적분 1이랑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고, 미적 2랑 대응되는 녀석은 보통 기백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하면 미적 2가 되고요. 또 단순히 그 출제되는 개수만 해보더라도 30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미적 2에서 몇 개? 12개. 기백에서 9개, 확통에서 9개 정도가 출제되니까 미적 2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비중도 제일 크고 킬러 문제로도 제일 많이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파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본격적으로 요 미분 파트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원래 미적분 1까지 복습을 꼼꼼하게 하면서 진도를 나간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미적분 내용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자, 왜 안 했냐? 지수로그 함수를 설명할 때는 미적분은 할 게 없는 거야. 삼각함수를 할 때도 미적분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뭐야? 본격적으로 미분하고 적분을 공부하는 과정이지. 미분하고 적분은 처음에 배운다는 어느 교과목이야? 미적분 1에서 공부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미적분 1에 대한 복습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잘 쌓아야 돼요. 개념을 정말 잘 쌓으셔야 됩니다.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학교 시험을 치든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든 맨 마지막 킬러 단계로 넘어가든 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념부터 잘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진도를 빨리 빼는 게 아니라 개념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특히 미적분 1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미적분 1에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왔었으면 좋았을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성 하고요.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미적분 1에서 공부하지만 미적분 2에서는 미분 가능성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미분 가능성은 잘 안 해갖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합시다. 미분 가능성과 대칭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미분 가능성. 알겠어요? 미분 가능성은 뭐고 또 여기 대칭 붙은 녀석은 뭐냐? 사실 대칭 미분 붙은 녀석은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별표 안 치고 당구장 표시를 쳤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교과 과정상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참고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참고사항이다. 좀 더 심화적인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미분 가능성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거 해봅시다. 미분 가능성의 정의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구해 나가는 과정을 합시다. A라고 하지 말고요. X가 0이 아니라 H가 0으로 가는 겁니다. fx 더하기 H하고 fx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그 차이를 뭐로 나눠? h로 나눠서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좌우극한이 똑같아가지고 함수값이 존재할 때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존재하는 경우를 미분 가능하다고 부르죠. x에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얘 말고 얘랑 비교할 만한 개념이 바로 대칭 미분 가능성이라는 녀석인데,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똑같이 h가 0으로 가기는 0으로 가요. 근데 fx라는 기준점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fx 더하기 h하고 빼기 fx-h라는 녀석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여기는 폭이 2h만큼 차이가 나니까 2h로 나눠서 얘가 존재하는 거를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의 존재성을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미분과의 가장 큰 차이를 생각해보자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이때는 분명히 fx라고 고정점 역할을 해준 녀석이 있었습니다.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x에서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고정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fx가 등장해 안 등장해?
안 등장해. 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따질 때 fx는 어디 있다고? 전혀 딴 곳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죠. 맞아요? 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가능성. 얘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느냐를 미분 가능성.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묻는 걸 뭐라고 한다고? 대칭 미분 가능성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쟤를 미분 가능성, 얘를 대칭 미분 가능성이라고 존재한다고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어떤 결과값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미분 가능성과 대칭 미분 가능성. 자,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미분 가능성은 뭘 전제를 해야 됩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가야 돼? 똑같이 0으로 가야 되고요. fx 플러스 h가 fx를 향해 간다. fx랑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성이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미분 연속성을 만족시켜야지만 그래야 미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뭐라고? 연속하다라는 건 당연히 맞죠. 맞습니까? 옛날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한번 수학시험을 치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경시대회를 치러? 고등학생 때 말이야. 고등학생 때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거기 화장실에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감미연, 이렇게 감미연 삼행시가 써 있었더라고. 여러분 혹시 감미연 누군지 알아요? 감미연? 모르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때 베이비복스라는 걸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걸그룹에서 인기 제일 많은 친구였어요. 베이비복스가 인기로 따지면 3등 정도 되는 걸그룹이었거든. 1등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핑클이나 SS 중에 하나가 1등이었고 둘 중에 하나 나머지가 2등이었고 3등이 이제 베이비복스야. 핑클하고 SS는 들어봤지. 그죠? 그럼 지금 걸그룹 1등은 누구예요? 의견이 분분한 1등 누구야?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트와이스? 2등은 누구예요? 그럼 2등은? 그 1등, 2등이 있다 칩시다. 그럼 3등쯤 되는 걸그룹은 누구니 혹시? 이상한가? 내가 들어본 걸그룹 뭐 레드벨벳, 그 다음에 블랙핑크? 핑크블랙인가? 블랙핑크인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고. 아니 블랙핑크랑 핑크블랙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색깔을 두 개를 엮어놨잖아. 핑크블랙이나 블랙핑크나 똑같은 색깔 아니야? 검은 어두운 핑크랑 핑크스러운 블랙인가? 핑크스러운 블랙이 뭐야? 핑크블랙은 말이 안 되겠구나. 블랙핑크인가 보다. 맞죠? 오케이. 하여튼 뭐 그런 걸그룹의 리더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레드벨벳 리더 누구니? 인기 짱은 누구니? 아이린. 그럼 얘가 아이린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때 아이린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좀 약간 불쌍했던 게 앞에 두 걸그룹은 막 요정 같고 여자친구 같고 막 예쁘고 귀엽고 약간 이런 이미지였고, 베이비복스는 컨셉을 좀 달리 가야 된다. 세 번째 예쁘고 여자친구 같고 귀여운 이런 건 라이벌 구도가 안 되니까 아예 섹시한 컨셉으로 갔어요. 알겠죠? 섹시한 컨셉으로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남자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자기네들의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얘네들이 싫은 거야. 왜냐면 우리 오빠들 옆에서 SES하고 뭐 예를 들면 핑클 같은 경우는 같은 소속사 출신이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 오빠들 옆에서 누가 화장 진하게 하고 막 되게 세게 막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감미연네 팀한테는 막 면도칼도 보내고 막 저주하는 글도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사진 막 눈 오려가지고 막 보내고 막 이래서 일화가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쌍한 친구들인데, 근데 이 친구가 뭘로 유명했냐면 멍청한 걸로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TV 프로그램 중에 되게 잔인한 PD가 편집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영어 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답이 장미였어. 그럼 영어로 장미라고 쓰면 돼요. 로즈라고 쓰면 되는 거야. ROSE라고 쓰면 되는데 감미연이 LOSE라고 쓴 거야. 그리고 딱 하고 내민 거예요. 정답! 뭔데요? 진 거죠.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알겠죠? 그 게임을 져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식하다. 어떻게 장미를 LOSE라고 쓰냐. 진짜 무식하다. 이러면서 이제 무식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같은 걸그룹 출신의 윤은혜라고 있는데, 윤은혜는 그나마 좀 유명해졌는데 알죠? 윤은혜란 친구는 이제 또 다른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왜 해외 축구는 왜 새벽에 해요? 졸리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시차 때문에 그런 건데 해외 축구는 왜 졸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는 순간 대박, 얘네 대박 이렇게 하고 이제 무식의 아이콘의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게 나중에 대본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워낙 연기를 잘한 건지 대본이라면 천연덕스럽게 근데 유럽 축구는 새벽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들이 말문이 막히잖아. 와, 이거는 무식함을 뛰어넘어서 신인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무식의 아이콘이었어요. 감면이 무식의 아이콘인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감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놓은 거야.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식하다, 아니면 뭐 섹시하다, 아니면 뭐 불쌍하다, 뭐 이런 것들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간미연 삼행시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서울대 새끼들, 이런 서울대 새끼들. 내가 카이스트 그때 카이스트생이 아니었지만 진짜 내가 과학부 다니면서 친구들도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데가 서울대인 것 같다 이러면서 갑자기 서울대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간미연 삼행시 모르고 보통 사실 남자 화장실이면은 섹시 아이콘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한 농담이 써 있었다. 만약에 그렇게 써 있으면 나는 그냥 남자들 세계니까 그럴 수 있다. 왜냐면 남자들만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다 대고 거기다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쓰는 거 보면서 와 이런 너드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서울대 싫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쉽죠. 기억하긴 좋죠. 간미연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되는 거죠.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지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거 있는데 자 그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 있고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게 보장되는 거였죠. 하나 더 해봅시다. 대칭 미분 가능성도 똑같이 뭐랑 매치가 돼야 될까? 대칭 미분 가능성 뭐랑 매치돼야 돼? 대칭. 여기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0으로 갈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야만 대칭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대칭 연속성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연속성이 존재해야지만 저 값을 구해나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대칭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미 대칭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들은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좀 더 물어봅시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대칭 연속성은 뭐하고 똑같니? x 플러스 h랑 x 마이너스 h의 뭐야? 극한값이 서로 같은 값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값이 0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칭 연속성은 뭐를 포함할 수밖에 없냐면 극한값이 같은 케이스를 포함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뭔 말이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만약에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얘가 우극한이 되고 얘가 좌극한이 되든 h가 양수면요. h가 음수면 얘가 좌극한이 되고 얘가 우극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빼면 항상 뭐가 나오겠어? 어차피 같은 값으로 하니까 0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한다고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를 포함한다고요. 자, 얘가 0으로 가는 거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대칭 연속인 경우는 있나? 극한값은 없어요. 그런데 대칭 연속인 경우 뭐가 있니? 대칭 연속은 뭐라고? 좌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같은 데를 향하여 가는 거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애초에 둘 다 무한대로 가는데 같은 속도로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놓으세요. 뭐? x 절대값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x 절대값분의 1. x 절대값분의 1이면 x가 플러스 0으로 가든 마이너스 0으로 가든 답은 둘 다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진 않잖아요.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0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빼면 이쪽 값에서 이쪽 값을 빼면 어떻게 돼? 어차피 항상 똑같은 값일 테니까 빼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올 테니까 그럴 땐 0이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므로 이 함수는 어떻다고? 대칭 연속이라고 x = 0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눈에 봐라. x의 절대값분의 1이라는 녀석은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 아니죠. 0에서 정의 됩니까? 안 됩니까? 0에서 정의 안 돼요. 그죠? 아니, 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기계식 계산기 있잖아요. 기계식 계산기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타자기도 요즘에는 워드 프로세서로 키보드로 치면 문서가 쫙 만들어지잖아. 근데 옛날 타자기 같은 경우는 타자를 치면 타닥타닥 하면서 그에서 바로 종이에다가 타자를 쳐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종이로 연필로 쓰는 것보다 빠르니까 타자기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많았지. 한번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오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수정액으로 이렇게 지우고 다시 그 위에다 타자를 쳐야 되는 그런 약간 번거로움은 있었죠. 그렇지만 타자기 쓰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식 계산기라는 게 있었대요. 즉 다시 말하면 요즘처럼 전자식 계산기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는 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타닥타닥 하고 엔터를 치면 지네끼리 어떤 기계적 연산에 의해서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정말 계산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기계식 계산기가 있는 거야. 그냥 뭐로? 장식품 같은 걸로. 왜 여기 전화기도 보면 이렇게 돌려서 다이얼 돌려서 가는 전화기 같은 거는 고전 앤틱하게 집에다 꾸며놓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 친구가 갔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되게 멋있는 기계식 계산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공돌이가 딱 뭐부터 해봤겠니? 1을 0으로 나눠본 거야. 1 나누기 0 딱 때린 거야. 근데 얘는 기계식 계산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기계식으로 진짜 1을 0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지. 결론이 나 안 나? 엄청 큰 수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계속 나오니까 얘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무한히 돌아가면서
그 역시 기계는 미개해.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다는 걸 이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기계하고 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내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정리. 얘가 0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대칭 연속성은 존재하지 않죠. 함수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 아닙니다. 즉 이 대칭 시리즈 붙은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fx 자체의 값과 무관하죠. fx라는 값과 무관합니다. 얘가 어느 값에 존재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좌우 극한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fx가 설령 정의돼 있지 않아도 얘 같은 경우는 안 연속한 정도가 아니라 정의가 없어요. 아니 그 값이 없어. 0 넣으면 값이 안 나와. 그치? 그래도 문제가 없잖아.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연속성과 대칭 미분 가능성의 성질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알겠네? 얘는 뭐라고? 연속이라고? 연속이 아니라고? 연속이 아니라고. 얘는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 가능도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대칭 연속이야. 그러면 요 그룹 4개 중에서 만약에 그룹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얘가 A라는 그룹이고 얘가 B라는 그룹이고 얘가 C라는 그룹이고 얘가 D라는 그룹이었다. 이 4개에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떤 그룹이 제일 큰 그룹이 되겠니? 어떤 그룹이 가장 큰 그룹이 될까? 대칭 연속성이 가장 큰 그룹이 되겠죠. 대칭 연속이 되는 거는 저런 것들이 되지 않더라도 되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대칭 연속성이 가장 큰 그룹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가장 큰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하면 대칭 연속할까? 대칭 연속하지 않을까? 연속이 되면 이미 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같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좌우극한 값도 존재했고 같았다는 얘기니까 연속성은 이 안에 어떻게 된다고? 포함되는 개념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연속성은 똑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잡을 수 있겠죠. 자, 대칭 연속성 안에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은 아까 간미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미분 가능성도 똑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미분 가능성, 연속성, 대칭 연속성 이렇게 쫙쫙쫙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미분 가능성, 연속성, 대칭 연속성까지 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울걸? 대칭 미분 가능성. 대칭 미분 가능성 어떻게 설명될까? 일단 보세요. 미분이 가능하면 대칭 미분은 될까 안 될까? 자, 미분 가능한 것 중에 그래프 그림 한 개씩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림 그려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생긴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려보시면 되겠죠. 미분은 안 되는데 연속한 그래프 눈에 익히 잘하고 있는 거 뭐 있니? 너무너무 잘하잖아. 이 참여하지 않는 녀석들아. 뭐야? 절대값 x. 이걸 모르면 진짜 미적분 오늘 안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 연속이 안 되잖아. 첨점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가 않잖아. 그치? 자, 그리고 연속하지도 않은 녀석들은 대칭 연속한 거 뭐 있다고 했다고? 연속하지 않은 것 중에 대칭 연속한 거 뭐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이 방금 연속한 거였는데 거기 지금 빵꾸까지 뚫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 당연히 미분도 안 되겠고 연속도 아니겠고, 맞죠? 이런 녀석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벌어져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미분 가능성 있고 연속성 있고 대칭 연속성 있는데 대칭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해 나갈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식을 잠깐 한번 변형해 볼까요? 이렇게 변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봐봐, fx 더하기 h라는 녀석을 있고 거기서 fx를 먼저 빼요. 그리고 얘를 h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뭐가 나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돼? 미분이 가능하다면 미분 계수가 나오는 거죠. 우미분 계수라고 합시다. 반대로 똑같이 여기다 똑같이 fx가 있고 여기서 fx-h를 빼요. 다시 얘를 뭐로 나눠주는 거야? 똑같이 h로 나눠줘요. 얘는 무슨 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얘는 무슨 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있었는데 이 들을 다시 평균 낸 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둘이 어떻게 서로 지워지고 그 다음에 EH가 내려가니까 EH가 되고 딱 맞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를 둘이 평균으로 나눠주는 건데, 근데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서로 어차피 미분 가능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미분 대칭 미분 가능성은 뭘 보장해? 미분 계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이 가능했다, 그럼 대칭 미분도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은 어디에 포함될 거라고? 대칭 미분 가능성이 똑같이 포함이 될 거라고요. 하나 더 질문 때려봅시다, 여러분. 얘는 대칭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얘랑 얘는 대칭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절대값 x였다고 칩시다. 얘는 대칭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얘는 우미분 계수가 얼마야 지금? 1이고 좌미분 계수는 똑같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 우미분에서 1을 집어넣고 1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0으로 지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2분의 0이니까 답은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대칭 미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그림을 그려주세요. 대칭 미분 가능성 대미가, 오케이? 대미가 하나 써서 요렇게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미가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분 가능하면 대미가가 돼야 되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기도 한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았던 그 뾰족한 녀석을 집어넣어 봤더니 대미가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미가란 얘기인데, 자, 다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대미가가 아니면서 연속인 애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럼 다 먹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미분이 가능한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뾰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미분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거.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거 대봐 이러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뭘 되냐면 첨점, 그지? 뾰족한 녀석 말고는 아무것도 못 돼. 하나 더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요렇게 x축 y축이 있었다고 쳐요. 기울기가 어디로 가는 거? 무한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는 함수가 있다. 그럼 0에서 기울기는 뭐야?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y축하고 평행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점점 미분계속 구하면 어떻게 했어? 미분계속 구하면 미분계속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미분이 되겠니 안 되겠니? 미분이 안 돼. 그렇다고 이 함수가 얘들아 불연속이니? 연속은 연속이잖아. 근데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을 뿐인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따지자면 x축에 접한 x3승 있지? x3승을 역함수로 때려주는 거야. x3승이 역함수니까 몇 승 x에? 3분의 1승. x 3분의 1승을 때려주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거기 0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당연히 접선 뒤집은 거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라고요. 그럼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지. 연속이지만 무한대로 가서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대칭 미분을 해도 안 돼. 대칭 미분이라는 게 결국 뭐야?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점점 접해지면서 이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 결국 당연히 무한대로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돼요.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칭 미분이 아니라 대칭 미분 가능한 녀석들이 똑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이 응용력으로 풀어 나갑시다. 이것도 모르면 좀 문제 있어.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는 연속도 아니고 대칭 미분도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 금방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이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야. 뭘 찾아 나가야 돼? 뭐 있냐고. 대칭 미분이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연속도 아니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빵꾸만 뽕 뚫어서 딴 점으로 가면 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연속성 따질 때는 fx 값과 무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칭 연속 붙을 때는 fx 값과 무관하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세요. 무한대로 가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되 너 일로 와. 빵꾸뽕. 이 빵꾸뽕 어디로 간다고? 위에 빵꾸뽕으로 간다. 위에 빵꾸뽕으로 간다. 위에 빵꾸뽕으로 가서 똑같이 여기 색칠해주고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색칠해주시고 똑같이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대칭 연속성도 똑같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는 문제 있다. 대칭 연속성도 안 되는 거 뭐 있지? 제일 유명한 함수 뭐 있니? 얼핏 딱 떠오르는 거. 좌우 극한값이 다르면 되잖아. 뭐 연속이 아닌 거 대봐. 연속이 아닌 것 중에 빵꾸뽕은 안 돼. 빵꾸뽕은 연속이 되니까, 대칭 연속은 되니까. 가우스 있죠. 가우스. 가다가 좌우 극한값이 다른 거예요. 가우스 극한값이 달라. 이렇게 만들었어. 얘는 뭐야? 당연히 연속이 안 되죠. 연속이 안 되고 심지어 뭐도 안 돼? 대칭 연속성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였냐면 이놈의 미분 가능성. 이렇게 만들어진 이 미분 가능성 중에는 미분 가능성과 유사한 것 중에, 미분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 중에 연속성도 있고 대칭 미분 가능성도 있고 그 와중에 그걸 확장하면 대칭 연속성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들이 복잡하게 약간 더 균형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기울기가 무한대로 간 녀석 역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의 표현 중에 한 가지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연속인 게 뭐가 있다고? 뾰족한 거 라고만 대답하지 말고 또 뭐도 있다고?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속함수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뭘 떠올려야 돼? 뾰족하구나.
아니라니까. 뾰족하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가는 기울기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미적분 문제들 중에서 뭐 당연히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중요하실 거고 앞으로 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야? 수능이죠. 수능에서도 어떤 미적분 문제가 제일 내 인생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시면 30번이 될 거고요. 공부를 못하시면 다른 번호가 되겠죠. 30번은 의뢰 틀리는 거니까 어차피 영향을 안 미치고, 공부를 잘하시면 30번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100점이냐 96점이냐 갈리면서 영향 많이 미치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수능 30번을 푼다고 칩시다. 수능 30번을 풀어나가면 보통 킬러 문제가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다음 fx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fx가 미분 가능할 때, 아니면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뭐 2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듣고 미분 가능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때 연속이긴 하잖아.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뭐 이러면서 기울기가 무한대로 갈 때랑 연속이 아닐 때랑 뾰족할 때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제 문제 풀기가 될 텐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으면 뾰족한 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자 그럼 그 친구는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죠. 알겠죠? 일단 미분 가능성, 오늘 미분부터 시작할 거니까 하기 전에 뭘 해야 돼? 미분이 가능한 게 뭐냐? 그 얘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한 거고,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어디? 요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는 파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놓치지 말고 시작해보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미분 가능성과 대칭성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심화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 역시 미적분 원에서 여러분이 좀 알고 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의 연속성입니다.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의 연속성입니다. 알겠니?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의 연속성. 자, 도함수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미분법이라고 해요. 원래는 미분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미분의 정의대로 h를 0으로 보내면서 그 변화를 관찰해서 너네가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게 원래 미분을 하는 과정이야. 근데 매번 일일이 그렇게 하려니까 연락 귀찮아. 그래서 뭘 가르쳐줘? 미분법을 가르쳐준다. 그냥 닥치고 미분하면 함수가 통째로 도함수로 바뀌어. 그 다음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빠르잖아.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야? 여태까지 배웠던 미분법 중에 미흡한 부분을 모두 채우는 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야. 그래서 미분을 할 거면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하고 나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미분 계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분 fx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도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도함수에서 숫자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미분 계수를 구할 거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기 전에 하는 말이야. 그럼 도함수가 연속이냐 연속이지 않느냐 하고 미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말은 같은 말인가 아니면 다른 말인가를 얘기해 보자고. 얼핏 생각하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미분이 가능하단 말은 무슨 말이야?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다는 얘기야. 도함수가 연속하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도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같냐는 얘기야. 근데 봐봐, 미분 계수의 좌미분 계수는 그 평균 변화율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좌로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우미분 계수의 미분 계수는 뭐야? 평균 변화율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좁혀지는 걸 뭐라고 해? 우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도함수의 좌극한은 뭐냐? 이 점 기준으로 순간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요 점 기준으로 순간 변화율을 구해서 그 순간 변화율들이 어디로 가느냐? 점점 연속한 값으로 가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조금 어떻다고?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 갑니까?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그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완벽하게 파악해서 혼용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목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9월 30번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9월 모의평가를 치고 30번이 출제가 됐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다음 블라블라블라 복잡한 함수가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학생들은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라고 하면 뭐야? 2번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이게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서 자기 나름대로 아는 대로 풀어가지고 답을 맞추긴 맞췄는데 끝나서 선생님 저는 이거 맞긴 맞았는데 질문이 이게 도함수가 연속인 건 뭐 어떻단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의 미비야? 수능 문제를 덜 풀어본 거야? 아니야. 애초에 개념 자체가 미비한 거야. 도함수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을 사실 구분할 줄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거랑 이계도 함수가 연속인 거는 확실히 다른데, 근데 다시 뭐가 더 땡큐인 정보일까? 미분 가능하다가 땡큐인 정보일까? 도함수가 연속하다가 땡큐인 정보일까? 도함수가 연속하다가 더 센 정보지.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뭐야? 도함수가 그때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값을 가진 그 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 와중에 또 이어지기까지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더 센 거야. 그럼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말고 이계도 함수가 연속입니다까지 주어졌으면 어떻게 돼? 이계도 함수 존재하면 갖다 버려버리고 이계도 함수 연속성으로만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안 되더라는 얘기지. 왜? 헷갈리니까. 머릿속에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개념 정립부터 하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확실히 좀 어려운 주제고, 만약에 목표가 킬러까지가 아니고 나는 그냥 대충 한 2등급만 나오고 3등급만 나오면 세상 사는데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살포시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벌써부터 그딴 생각하시면 살지 마세요. 알겠죠?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 연속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 하나 생각해 보세요. fx라는 함수입니다. fx라는 함수인데 x의 m승이에요. 똑같이 사인에 뭐냐면 x의 n승분의 1이 되는 녀석입니다. n승분의 1이 되는 녀석이고, 여기서 0을 갖는 값이라고 합시다. x가 뭐일 때? 0이 아닐 때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x가 0일 때는 똑같이 0인 함수를 갖는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얘에 대해서 고찰하다 보면 미분 가능성이랑 도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경험이 딸려서 이런 함수들을 그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찰 전에 그래프 그리기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시작해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씩 들어드릴 테니까 하나씩 봅시다. 일단 그래프 그리기예요. m에다가 편하게 1을 집어넣고요. n에다가도 계산하기 쉽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m에다가도 1을 넣고 n에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y는 뭐? x의 사인 뭐가 나왔다고? x분의 1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실제로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여기 분의 1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아 미안. 사인 뭐가 나왔다고? 사인 x가 나왔습니다. 그럼 똑같이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똑같이 0이 나올 테니까 굳이 말 언급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요런 거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키면 자연스럽게 잘 그릴 수 있겠니? 여기 앞에 붙어있는 x가 뭐였어? 내가 뭐라 그랬니? x가 뭔 역할을 한다 그랬어? 진폭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진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삼각함수 구할 때 이미 그래프 그려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진폭이 점점 x에 바뀌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진폭이 1인 것도 아니고 2인 것도 아니고 3인 것도 아니니까 그 x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 진폭이 같이 커진다고요. 그리고 그리기는 뭘 그리면 돼? 똑같이 사인 x를 그리면 됩니다. 파이에서 0을 찍고 2파이에서 0을 찍고 2분의 3파이에서 다시 0을 찍고 그 중간중간 1을 찍고 그 중간중간 다시 마이너스 1을 찍고 마이너스를 찍겠죠. 얼마 값 찍고 똑같이 찍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점점 이렇게 커진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증폭되는 거죠. 폭이 증가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주기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안 유지하고 있어?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m이 2고요. n이 마이너스 1로 그대로였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가 뭐가 만들어지느냐? y는 x제곱에다가 사인 뭐? x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폭은 x제곱이고요. 왔다 갔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래프는 똑같은데 뭐만 달라질 것 같니? 폭만 x가 아니고 뭐로 만들어져? x제곱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테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증폭이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파일 때도 0이고 2파일 때도 0이고 3파일 때도 0이고 4파일 때도 0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데 이 폭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는 이쪽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커지면 너무 폭넓게 왔다 갔다 해서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내용은 여기입니다. 여기 0으로 낀다고요. 얘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다가 어떻게 돼요? 0으로 쑥 하고 껴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0에 대해서 관찰할 거예요. 여기를 관찰할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모양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관심을 버리지 마세요. 아직 여기는 잘 그림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계산을 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야기 좀 얘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m이 1인 케이스 하고요. 애들 다 마이너스 1로 정리해주지 말고 더 어려운 거. n이 1인 것도 한번 넣어보자. x도 1이고 n도 1, m도 1이고 n도 1이다. 자지마. 일어나. 알았지? 일어나. 중요한 순간이야. 지금 자서 뭐라고? 얘 때문에 안 보여? 그럼 일로 올래? 지금 자서 30번 틀리면 어떡해? 나중에
가서 수능 30번 틀려갖고 와서 안타깝다. 나는 아직 킬러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 2학년 여름방학 지금 이 순간 내가 졸았기 때문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는데 작년 9월 30분 딱 그랬는데 맞잖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수능날 끝나고 나왔어. 모든 전범위, 너네가 그동안 배웠던 수학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학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수학 능력 시험을 쳤는데 수학 영역 100점이야. 적어도 수학 쪽에서는 완벽하다. 이과에서는 자랑스러운 100점 받고 나왔다. 그거 무슨 뜻이야? 평생 동안 너네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공부한 그 수많은 수학 공부한 동안 충분히 수학적 사고 능력을 많이 길렀다. 대학 가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 평생 자랑스러울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너네가 나중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가 돼서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 고2야. 그때 가서 애가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하나도 모릅니다. 애가 모를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아버지가 의사인 친구 있죠. 아버지가 의사면 학교 의대 들어가기 전에 아빠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 거예요. 10중 8구 잘했을 겁니다. 못했는데 들어갔으면 뭐 돈으로 들어갔나? 하여튼 뭐 잘했을 겁니다. 잘했을 텐데 아빠가 와서 니네가 문제 풀고 있는 거 보다가 그럼 너네 만점 도전 문제나 킬러 문제 같은 거 풀다가 모르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대답해줘 안 해줘?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아빠 바쁘다. 아빠 오늘 힘들다. 아빠 오늘 할 일이 많다. 자 이런 식이 된다고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일부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취미로 뭐 수학 문제를 풀면서 명쾌함을 즐기는 그런 이상한 나 수학 선생님 나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변수로운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풀어주실지도 몰라. 혹은 여러분들의 어머니라도 풀어주실지도 몰라. 근데 그런 분들이 일부고 대부분 수학 실력이 많이 준단 말이야.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나 백부심이 있는 거지. 100점 맞은 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네가 엄마 아빠가 됐어. 애가 공부하고 있어. 넌 수학 못하면 너네 엄마 탓이다. 왜? 난 대학 갈 때 수학 100점 받고 들어갔거든.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입에 달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백부심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돼서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하냐를 갈라주는 그 절대적으로 다 걸러지는 우리나라에서 왜 작년에 수학 100점 아니가 131명밖에 안 됐을까? 30번이 열나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30번을 왜 풀고 누구 못 푸느냐? 지금부터 쌓여나가는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더 진지 때리잖아. 맞지? 시작할 때 아직 진도도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전부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교재 피지도 않았어 지금. 난 교재 덮어놓고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적분 원부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안 그러면 100점 못 맞아요. 그리고 100점은 요즘 수능에서는 영예로운 점수이기도 해. 요즘에 왜 30번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혹시 알아? 시험을 전체적으로 쉬워져서 그래요. 알겠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스포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쉽게 내라. 알겠습니다. 근데 상위권 변별력은요? 아 그러네? 그러면 상위권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30번은 졸라 어렵게 내. 알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급 컷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30번은 아무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96점으로 필터링이 되잖아? 그럼 봐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전략적으로. 나는 애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킬러 30번을 풀 능력은 없을 것이다. 포기한다. 나머지 96점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 라고 몇 년을 보낸 친구가 있었다 칩시다. 근데 너네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렇게 명확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진 않지. 그래서 꾸준히 다 공부를 했는데 결국 30번 틀렸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걸? 에이씨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킬러를 버리고 살걸.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킬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를 빵 뚫어내서 100점. 우리나라에 150명 있는데 그중에 하나 나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설령 여러분이 서울대 의대를 안 가더라도 설령 연세대 의대를 안 가더라도 어떤 그 누구의 이과생들 동급생들을 만나면 너 그때 성 몇 점인데? 난 100이야. 150명 중에 한 명이야. 이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게 평생 남아요. 진짜 평생. 손자 손녀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 눈이 안 보여서 글자가 안 보인단다. 그렇지만 선생님 할아버지는 옛날에 100점 받고 들어갔지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가 만약에 못하면 할머니 탓이거나 너네 엄마 탓이거나 너네 아빠 탓이란다. 이런 거 있잖아. 내 탓은 아니야. 나는 유전자가 100점짜리 유전자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된다니까요. 알겠죠? 진짜 잘 해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M과 1이고 N이 1이에요. 진지하게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 결론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래프는 뭐가 나오는 거야? Y는 뭐야? X에다 뭘 그리자는 얘기야? 사인에다가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진폭은 또 뭐가 되겠어? 이걸 이해 못하면 진짜 똘추지. 방금 얘기했다. 진폭 똑같이 갈 거라고. 여기 X하고 마이너스 X하고 똑같이 갈 거라고요. 그렇죠? 다만 얘는 좀 달라집니다. X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주기가 어디서 어떻게 펼쳐질까? 일단 대표적으로 아까 어디에서 000이었니?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에서 000이었지. 그럼 얘는 어디서 000일까? 파이분의 1, 2파이분의 1, 3파이분의 1에서 0이겠지. 그치? 그래서 좀 작게 그리자. 여기가 파이분의 1밖에 안 돼요. 파이분의 1일 때 최초로 0이었던 거야. 파이분의 1 때 0이고 다시는 0이 될 수가 없어. 파이분의 1보다 커진다는 얘기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파이보다 작아.
다는 얘기. x분의 1이 파이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0과 파이 사이에서는 절대 사인 값이 0이 된 적이 없지. 그 맨 마지막에 통과한다면 어떻게 했어? 이제부터 앞으로는 영원히 0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갑니까? 그럼 또 언제가 얘가 2파이가 될까? 얘가 2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x는 뭐여야 돼? 2파이분의 1이어야 되지. 그럼 파이분의 1이 몇 배야? 반이야. 그럼 여기서 또 다시 0이야. 2파이분의 1. 그래 안 그래? 다시 3파이분의 1은 다시 뭐야? 이 값의 몇 등분? 3등분이야. 다시 4파이는 똑같이 이거야. 5파이는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촘해지면서 점점점 y는 x를 향해 간다고요. 나중에 그리고 여긴 너무 루즈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 봅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잠깐 가만히 있자. 파이서부터 2파이까지 갈 때는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니까 똑같이 우리도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똑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봐봐.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하니? 아씨 모르겠다. 그치?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방법 없지? 사실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엄밀히 미리 결론은 얘기해 줄게.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요. 미분 가능성하고 도함수 연속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등학교 시험 범위 내에서는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 연속성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개념적으로는 같은 개념 다른 개념? 원래는 다른 개념인데 구분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뭘까?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얘는 왜 되고 얘는 왜 안 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여. 뭔 말인지 알겠죠? 안 보여.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속성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너네 봐봐. 불연속함수 뭐 배웠어? 불연속함수 떠오르는 게 뭐 있어? x분의 1처럼 0일 때 정의가 안 되어버리는 거. 그지? 아니면 두 번째 빵꾸뽕. 맞지? 두 번째 또 가우스. 이런 건 다 그림이 그려지지. 근데 디리클레 함수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일부 교과서에 써있지만 공식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디리클레 함수가 뭐냐? 유리수일 땐 1이고 무리수일 땐 0인 함수를 말하는 거야. 유리수는 1이고 무리수일 땐 0인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0, 1, 0, 1, 0, 1, 0, 1, 0, 1, 0, 1, 0, 1 왔다 갔다 하겠지? 그리고 그걸 둘이 포개면 어떻게 돼? 포개면 딱 실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 없어? 너네가 만약에 연필로 그릴 거면 연필로 뿌옇게 그리면 돼요. 볼펜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구간에서 불연속인 디리클레 함수라는 게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고등학교 수학은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라고?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그래프를 설명하지 못하는 더 세부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게 원칙인데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수능 문제에서 조금씩 흔적이 남게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너네는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여튼 우리는 이걸 얘기할 건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대신 수식으로라도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젠 m과 n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의 미분 가능성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의 미분 가능성,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0으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h가 0으로 가면 됩니다. h가 0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다 뭘 넣어? h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h를 집어넣어 보니까 hm승이 되고 똑같이 사인에 뭐야? hn승분의 1이 똑같이 만들어지고 요 밑에 뭐가 깔리면 될까? h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리미트 h가 똑같이 0으로 가고 있는데 hm승이 아니라 hm-1승이 되는 거고 사인 h의 n승분의 1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범위로 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돼야 저 녀석이 미분 가능할까? 이게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그치? 얘가 어떻게 해야 존재하냐면 얘는 존재해 안 존재해? 얘가 0으로 가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막 가면 사인은 어떻게 돼? 서로 진동하지. 막 왔다 갔다 난리 나지? 자, 그럼 얘가 어디로 가줘야 돼? 얘라도 얘가 0으로 가줘야 싹 0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m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 1 이상이 돼야 된다고? 아니지. 1보다 커야 되지. m이 1이 되면 0이 되면서 1이 되니까 지워지고 1보다 커야 되지. 즉 다시 말하면 m이 2 이상일 때 미분 가능하다. m이 2 이상일 때 자연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미분 가능하다. 알겠죠? m이 2 이상일 때 미분 가능하다. 이런 꼴의 함수들은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건 뭐로 푼 거야? 미분의 정의대로 문제를 계산한 겁니다.
미분의 정의대로 문제를 풀지 말고 매번 미분의 정의를 풀면 어떻게 된다고? 너무나 귀찮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미분법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0을 집어넣는 시나리오대로 한번 가보려고, 0의 극한값을 똑같이 한번 구해보려고, 도함수가 연속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면 m이 2일 때 미분 가능한데 그 값이 얼마였지? 0이 되면 답이 0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0으로 보내보면 과연 0으로 가는가를 지금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미분법으로 통해서 해봅니다. 그럼 고비미분법, 왼쪽 미분하고 오른쪽 미분해 주면 되겠지. 왼쪽 먼저 미분해 보자. m x n-1 에다가 sin x n 승분의 1. 이해 갑니까? 똑같이 오른쪽 미분해 봅시다. x m 승인데 사인은 똑같이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뭐로 바뀌고 코사인으로 바뀌고 x의 n 승분의 1이 돼.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아직 안 배웠지? 합성함수 미분법 안 배웠지만 오늘 가르쳐 줄게. 아주 잘 가르쳐 줄게. 나만 잠깐 믿어. 그럼 뒤에 뭐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 미분하는 것만 잠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n이라고 하나 붙여주시고 똑같이 x의 몇 승?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똑같이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도함수가 나왔죠. 미분법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했죠. 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마저 완성을 해봅시다. n-1에다 똑같이 sin x의 n승분의 1이다. 똑같이 만들어줬었고 x의 m승에서 x의 n 플러스 1승을 빼줬으니까 x의 m승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1에다가 똑같이 코사인에다가 x의 n승분의 1 한 다음에 덕지 필요 없는 상수들이 붙어져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얘가 0으로 갔더니 x가 점점점 0으로 가니까 미분 계수도 똑같이 0으로 가려면 봐봐.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진동하지. 얘도 어떻게 된? 얘도 진동하지. 진동을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진동을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m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 당연히 m이 2 이상이어야 되고 m이 2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뭐 사실 미분계수가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또 두 번째 또 모두 뭐 이상이어야 돼? m-n-1도 뭐 이상이라고?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m-n이 얼마 이상? 2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대 도함수가 연속이 된다고요. 여기서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텐데 여기서 도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의 차이가 있는 함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m이 2 이상이어야지 미분 가능하니까 m을 2라고 놔요. 그럼 걔는 미분이 돼 안 돼? 미분이 돼. 그런데 m이 2이지만 여기가 2야. 그럼 n에다 만약에 뭘 넣으면 1을 넣어버리면 2 이상이 아니라 1이 돼버리지.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이때 뭐가 생긴다고? y는 어떤 녀석? x제곱에다가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하나 떠올린다면 미가 어디서? x 이퀄 0에서 미가.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도함수는 어떻다고? 도함수는 연속이 아니란 말이야. 도함수는 연속이진 않다. 아주 이런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함수.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더 제한 조건이 있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0이 아닐 땐 이거고 0일 땐 이런 녀석이 있었다 치자. 그럼 얘는 어떤 값을 갖게 된다고?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반면 도함수는 연속이 아닌 함수가 존재하긴 존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거냐? 자, 우리가 여기 똑같이 그래프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놨어요. 그려놨어 안 놨어? 여기 미분 가능성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 미분 가능성보다 도함수 연속성이 더 큰 거야 더 작은 거야? 더 작은 거죠. 미분이 가능한 애들 중에서 특정한 애들만 도함수가 연속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뭐라고?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범위가 또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함수 연속성이 똑같이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함수 연속성 이렇게요. 이해가죠? 자,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결론은 그럼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이 뭐라고? 얘네들이 바로 도함수가 연속이도 아닌 주제에 뭐였다고? 지금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함수를 저기서 지금 하나 찾았단 말이에요. x제곱에다가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 하나 찾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다룬다 안 다룬다? 고등학교에선 안 다룬다. 알겠죠? 즉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fx가 미분 가능할 때 이런 말이 나왔어.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푼 게 맞아. 그게 정석이야.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따지려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구한 다음에 값이 존재하는 안 존재하는 따지라고. 알았지? 그런데 그게 정석이지만 함수가 복잡해지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집어넣기가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미분계수 정의를 집어넣는다 치고
x 더하기 h n-1승을 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풀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졸기야 졸기. 진짜 너무 귀여운 게 아니라 너무 귀찮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무 귀찮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땐 그냥 도함수를 구하라고. 그 다음에 걔를 좌우극한으로 보내가지고 연속인지 아닌지만 따져. 그걸 따짐으로써 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걸 대체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미분 가능성, 미분의 정의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함수의 연속성으로도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시험 범위 내에서의 그 뭐 허점을 활용해서. 원래는 미분 가능한 거랑 도함수 연속성인 건 다른 거지만 그렇게 해주기도 한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머릿속에는 뭘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다른 건데 그냥 내가 꼼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원래 완전히 똑같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점점 어려운 문제를 가면 갈수록 미분 가능성의 조건들이 주어질 거야. 그럴 때마다 일일이 미분 계속 쓰지 말고 항상 뭐로 쓰자고? 도함수 연속성을 쓰는 거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도함수는 언제든지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 게 바로 뭐라고? 도함수의 넘사 구하는 방법, 미분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렇다 치고요, 그럼 얘는 왜 미분 가능한데 도함수가 연속이 아닌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 안 들어도 돼요? 어차피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이건 지금부터는 뭐야? 단지 지적 호기심. 그냥 궁금해. 선생님, 어떻게 미분이 가능한 도함수 연속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건데 도대체요? 자, 그걸 위한 거야. 알겠지? 다시 보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 순간 변화, 평균 변화들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림을 보여줄게. 이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x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x제곱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이란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인 x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 x분의 1이 미친 듯이 막 좁아지면서, 봐봐, 이게 가는데 이 좁아짐도 어떻게 돼? 좁아짐도 촘촘해지고, 그 와중에 이 폭도 어떻게 되고? 폭도 촘촘해져. 그래서 평균 변화를 구해보니까, 계속 평균 변화를 구해보니까 평균 변화의 극한은 어디로 가더라고? 0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걔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고 부르는 거야. 평균 변화는 점점 어디로 오고 있으니까? 0으로 오고 있으니까 뭐에 의하여? 이 x제곱 그래프와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함수가 연속이 아닌 이유는 뭐냐? 그 와중에 얘가 x분의 1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와중에 어떻게 돼? 얘가 그 와중에 평균 변화들은 계속적으로 0 쪽에 끼고 있지만 얘가 어떻게 돼? 오르락 내리락 0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그러니까 그때 도함수를 순간적인 미분계수로 가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갖고 결국 한 점으로 안 가고 그 직전까지도 계속 지랄맞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 지금 얘가 진동하더라고. 진동. 그래서 얘가 도함수가 연속이 아닌 거예요. 연속이 아니란 말이 이런 게 아니야. 위 가다가 뽕뚝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몰라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뭐라고? 이거에 의해서 평균 변화의 극한값인 미분 가능성은 0으로 가던데, 순간순간적 기울기 구하면 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이 됐다 양이 됐다 난리 치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간다고? 어느 값으로 가질 않아가지고 진동해가지고 연속하진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진동하다 보니까 걔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우리는 뭐만 다룬다? 미분 가능하면 곧 도함수가 연속인 거를 바꿔놓고 다루고, 이런 함수들을 정말 수학에서 공식 용어로 1급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뭐 여러분 2급 함수도 알아야 되고 3급 함수도 알아야 되고 그게 뭐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린 닥치고 이 세상 모든 함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분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도함수가 연속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풀자. 그리고 실제로 평가원이나 공식적인 출제 기관에서도 학생들이 그 정의를 혼동할 거를 걱정해서 그냥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순간 당연히 이계도함수는 연속인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개념적으로 철저한 거 있다고 쳐요.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니까 말 그대로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군 하고 도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정의를 써가지고 풀었다. 그럼 걔는 계산식이 어마어마해질 거란 말이야. 걔 불쌍하잖아. 사실 도함수 연속인데. 그러니까 평가원이 뭐라고 써줬다고? 그냥 이계도함수가 연속이었다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네는 결론 이거야.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써있든 미분 가능하다고만 써있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미분법으로 먼저 구하고 연속인지를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미분 가능성도 따진 거고 도함수 연속성도 따진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클리어하게 이렇게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진짜 진도 나가자.